동부간선도로 의정부로는 여전히 월계 1교에서 3개교까지 정체 13분 정도 감안하셔야겠고요. 내부순환로 성수 쪽 연희램프와 홍지문 터널 사이로도 교통량 조금 늘어났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 원효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반대 일산으로는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로 차간 거리 좁혀집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가짜 판치는 세상에 오직 진짜들만을 골라서 꼭지 꺼내 거짓없이 풀어놓지 쇼미더뉴스 어제가 아닌 우린 오늘을 살아가 색안경을 벗고 다시 세상을 바라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허리케인 뉴스 직입니다. 금사댁 천여진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산댁 천효진 PD입니다.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들어가기 전에 네. 청취자 문자 좀 하나 소개할게요. 0039님께서 멸치액젓 어간장 세트 택배 받고 지인들과 친구들한테 최일구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받았다고 자랑했더니 행운이라고 부러워하길래 네. 허리케인 들이면 좋은 정보와 네. 통쾌하게 웃음을 짓게 한다고 홍보했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0039님. 네. 자, 이제 쇼미더 뉴스 해볼까요? 오늘 소식은 뭡니까? 재난 영화 아니고 실화. 여의도 싱크홀입니다. 저도 이거 사진 네. 봤어요. 땅이 푹 꺼졌더라고요. 네, 구멍이 굉장히 큽니다. 가로 0.5, 세로 0.3m, 높이가 무려 2.5m입니다. 성인 남성이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러니까요. 다행히 그 당시에는 아무도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보도블럭에 구멍이 나서 그 인근을 지나는 30대 남성분이 허벅지에 찰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나중에 이 보도블럭을 걷어내 보니까 높이 2.5m 규모의 큰 구멍이 있었던 겁니다. 이 싱크홀이 생긴 시점이 지난 25일 오전 11시경이었는데 점심시간 전이라서 다행이기도 하고요. 그 여의도 IFC몰 앞에 횡단보도를 잇는 교통섬이었습니다. 그 생긴 부분이요. 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땅이었어요. 근데 소식이 알려지니까 여의도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사방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니까 저 부근을 지날 때마다 정말 불안했는데 결국엔 일이 터졌네. 매일 지나는 곳인데 아찔하다. 앞으로는 땅만 보고 다녀야겠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여의도에 또 지하 시설물이 많으니까 맞아요. 커뮤니티에도 이런 글을 올렸는데 네. 그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땅 꺼진 이유가?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이 뉴스를 가지고 온 이유도 이 원인 때문인데 원인을 바로 파악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발표가 없습니다. 오늘 영등포구청 도로과 관계자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원인 파악 중이지만 발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탐사를 시행할 계획이다라고만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의도에 지금 싱크홀이 생긴 지 5번째예요. 작년 7월에도 비슷한 지점에 싱크홀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의도에 출퇴근하는 분들 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에 왜 자꾸 싱크홀이 생기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전화 연결해놨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어느 분이에요? 박인준 한서대 토목공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박인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서대 토목공학과 박인준 교수님이에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해서.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교수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대학에서 어떤 분야를 가르치고 계신지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네, 저는 한서대학에서 토목공학과로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특별히 이제 집안공학이라는 분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집안공학. 네네. 집안공학. 더 좀 쉽게 풀이하면 집안공학? 그러니까 땅과 관련된, 예. 흙과 관련된 구조물 또는 뭐 쉽게 생각하면 뭐 지하철 뭐 이런 것들, 예. 또 연약 집안에 구축되는 어떤 건물에 대한 기초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네. 토목공학인데도 이제 집안공학을 전문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싱크홀하고 딱 맞는 그 공부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네, 그 여의도 싱크홀 이거 좀 여쭤볼게요. 네네. 이 싱크홀이 만들어지는 원리, 그 과정이 궁금해요. 네. 싱크홀의 발생은 두 가지 측면인데요. 발생 원인에
측면이 있어요. 첫째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싱크홀이 있거든요. 이것은 대부분 이제 땅속에 있는 석회암층이 빗물 등에 의해 침식되어 거대한 공동이 생깁니다. 네. 그 공동 위에 있는 흙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땅꺼짐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싱크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좀 달라요. 국내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대부분 노후된 상하수도관에서 그 주변에 이제 많은 크랙이 발생합니다. 오래되면 그 크랙을 통해서 누수가 발생하고 그 누수로 인해 관 주변의 흙들이 느슨해져요. 그런데 그 느슨한 상태로 이제 유지하면 되는데 주변에 이제 그 공사를 지하 공간이나 지하 토팍이라면서 이제 주변에서 지하수를 펌핑하거든요. 그러면 그 느슨해져 있던 주변의 그 흙과 물들이 함께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하나의 조그만 공동이 발생하고요. 그 위에 있던 흙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땅꺼짐이 생깁니다. 네. 요것은 이제 하수관에 대한 경우고 상수도관에는 또 달라요. 상수도관은 압력관이라고 해가지고 상수도관이 깨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다량의 압력수가 분출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땅꺼짐이 이제 싱크홀이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죠. 예. 뭐 지하라고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도시 밑에 있는 지하 시설이 참 여러 가지가 많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교수님 그러면 아직 원인이 네. 발표가 안 됐는데 전문가시니까요. 여의도 IFC몰 앞에 싱크홀이 생긴 원인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가보지는 못했지만 과거에 이제 여의도의 그 집안 침하 현상에 의해서 그 조사하고 그런 경험은 좀 있어요. 네. 자, 여의도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 볼 때 노후된 하수도 관과 그 다음에 맨홀 사이에 접촉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관이 오다가 이 사람이 이제 작업할 수 있는 맨홀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붙어서 그 관과 그 맨홀과의 벽면에 네. 그 오래되면 이렇게 크랙이 갑니다. 그 네. 크랙 사이로 물이 이제 오염수가 바깥으로 나왔고요. 네. 분명히. 그 다음에 그 침출수에 의해서 거기 이제 여의도가 주로 모래 집안이거든요. 네. 그 모래가 느슨해진 것 같아요. 여의도가 옛날에 그 한강 개발할 때요. 옆에 있던 밤섬 거기에 그렇죠. 있던 흙으로 메웠다는 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래가 많은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나온 침출수들이 그 모래들을 전부 다 느슨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싱크홀이 안 일어난 것은 그 침출수하고 모래하고 조화롭게 토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아마 그 침출수하고 모래를 잡아 당기는 어떠한 공사가 있든지 아니면 네.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펌핑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지하수들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있던 모래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극이 생기고 그 공극을 상부 집안이 지탱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제 싱크홀이 발생하죠. 네. 그리고 여의도 싱크홀이 이제 작년에도 생긴 거고 올해 또 생겼는데 이 최근에 이렇게 빈도가 잦아지는 이유를 뭔가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아마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째는 이 여의도에 이 많은 공사들이 발생하면서 지하수의 그 배제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4년 석촌 지하차도 싱크홀 이후부터 많은 이 지하 공간 개발을 할 때, 특히 이제 뭐 지하 터파기도 하고 지하철 공사를 할 때는 그 우수를 지하에다 넣어서 지하수를 관리하자는 그런 그 엔지니어들 또는 과학자들이 네.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여의도는 굉장히 고층 건물을 지으면서 지하수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지하수를 배제하고 있고, 왜냐하면 공사하기 어려우니까. 그 네. 배제만 하지 그것을 다시 채워 넣지를 않죠. 그러면 배제된 지하수의 공간은 분명히 싱크홀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예.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지금 교수님 말씀 중에 조금 어려운 개념 지하수 배제 이 부분이
결국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땅 속으로 좀 전반적으로 쭉 들어가줘야죠. 스며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여긴 이게 순전히 참- 아스팔트고 그 그렇죠. 비가 오더라도 우수관을 통해서 그냥 딴 데로 흘러가 버리니까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흙이 많다. 그렇죠. 그래서 뭐 자꾸 더 생기는 그냥 거다. 계속 빼버리고. 그래서 그걸 배제라고 표현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지금 여의도역 바로 앞에요. 이제 네네. TP타워도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오피스텔도 큰 게 들어선다고 하고요. 또 철도도 개통해서 정차를 한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되면 싱크홀이 더 심해지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높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수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또 지하수 관리를 잘하고 네. 그다음에 공사 중에 이런 것을 계측할 수 있는 장비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발생하는 대규모 공사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은 많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2022년부터 우리 서울시에서도 집안치마 특별 대책 수립을 해가지고 네.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그때 저도 참가했고요. 예. 그런데 이게 공기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아무런 많은 대책이 나와도 이게 백약이 무효인 이유는요. 공기예요, 공기. 응? 공기를 너무 이제 그 서두르다 보면 아마 발주처는 아마 공기를 빨리 해달라고 하겠죠. 그리고 보면 시공사는 이제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지하수 관리 또 네. 왜냐하면 지하수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간에 시공사, 설계사 또는 시 이런 데서리 아주 관계를 잘 맺고 네. 그것에 대한 그 책임 이런 것들을 잘 해주면 네. 이건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인재이기 때문에 네. 결국 또 인간의 욕심이 또 인재가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또.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요, 교수님. 속도 때문에. 이 지금 당장 여의도에서 주간에 왔다 갔다 하는 직장인들 플러스 또 여의도에 또 아파트 많잖아요. 입주민들. 네. 자, 이분들 조심할 수 있는 거 뭘 조심을 해야 됩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저 신문사에서 전화가 가지고 말했는데 사실은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창피한데 이게 도로변 쪽에 우수관 상수도관이 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사장을 좀 피해 가시고 네. 그다음에 건물 쪽으로 좀 붙어서 다니는 방법? 뭐 도로 쪽 말고. 건물 쪽으로. 네. 네. 예, 건물 쪽으로 가실 네. 때는 오늘 라디오 듣고 나서 이번에도- 여의도 지나가시는 분들이 전부 그냥 건물 쪽으로 걸어 다니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런 말하는 저도 좀 창피합니다. 오죽 가깝하면 교수님도 이런 대안이라고 말씀하는 게 이거니까 가깝하실 수도 있겠네요. 예. 네네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그 우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예. 우수 네. 비 왔을 때 그 물을 지하로 넣어주는 그런 방책이 필요하고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또 필요하고요. 빗물을 넣는 이제 방법. 포장체를 전부 다 투습성이 좀 높은 걸로 할 때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네네. 예. 아스팔트는 뭐 투과되기 어렵다고 보더라도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빗물이 좀 땅속으로 스며들 지금은 거의 안 스며듭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저기 공법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도 그게 이제 비쌉니다. 아, 투과되는 그 보도블록을 쓰려면 네, 비싸요. 소위 뭐 그래서- 친환경 보도블록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뭐 LH 공사라든가 뭐 어떤 몇몇 공사에서 아파트 그 보도블록은 전부 다 그걸로 바꾸겠다는 노력들도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업계로 넘어가면 많은 개발은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지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쓸 때는 저 불특수성 보도블록보다는 비싸거든요. 예. 알겠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교수님 여의도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싱크홀이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요? 많이 있다고요? 그렇죠. 2014년 네. 속천 지하차도 싱크홀 발생 이후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쭉 조사해 보니까 제가 좀 생각해서 보면 예. 한강변에 발달되어 있는 어떤 도심지의 대규모 공사장들은 정말 시공시에 네.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잠실 이런 쪽 있잖아요. 네. 네. 거기도 옛날에 한강 이제 사인천이 이제 그 안쪽으로 흘렀잖아요. 그랬죠. 그것을 매립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의도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이죠. 예. 음, 알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오늘 전화 연결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자, 여의도 싱크홀과 관련해서 박인준 한서대 토목공학과 교수님의 조언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자, 오늘 싱크홀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이 특히 싱크홀 금산대 퀴즈. 쓰이고 있다고 그랬는데 네네. 금산대 퀴즈 내야죠? 네, 특히 이곳에 방금 전까지도 얘기했는데요. 이곳에 싱크홀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3빌딩 국제금융센터 국회의사당이 있는 정치 경제의 중심지이자 과거에는 비행장으로도 쓰였던 이곳은 어디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여의주, 2번 여의봉, 3번 여의도. 네. 어렵다. 어디였지? 저도 내면서도 민망합니다. 자, 정답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금산댁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호섭 세월이 가면.